신발 리뷰 젤카야누 32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내돈내산이고요. 신발 리뷰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왔으니까 이 신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구매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신발들은 뭐냐, 같은 아식스에서 나온 슈퍼블라스트랑 노바블라스트 5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자료들과 함께 실제적인 어떤 저의 공부한 것들까지 가미를 해서 과연 이 젤카야누 32는 노바블라스트 5랑 슈퍼블라스트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차이가 있고 비교가 됐는지까지도 같이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이 젤카야누 32에 대한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정보들도 많고 다른 리뷰어분들도 연구한 것도 있지만 유튜브라는 것이 좋은 게 뭐겠습니까? 시간을 줄여주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6월 5일날 출시가 된 따끈따끈한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젤카야누 32가 올해 6월 5일날 나왔다. 젤카야누 같은 경우는 안정화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사이즈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부터 2E 그리고 4E까지 나오기 때문에 직접 한번 신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어떤 신발에 대해서 나한테 잘 맞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 슈피팅이나 일단 발 사이즈를 일단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맞게 어떤 시리즈를 적응을 시키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4E까지 나오기 때문에 젤카야누를 선택을 하실 때 사이즈 때문에 내가 신지 못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사이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퍼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235, 노바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230, 그리고 젤카야누는 235를 신었다. 그래서 노바블라스트 대비로 했을 때 슈퍼블라스트랑 젤카야누는 반업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볼이 되게 이제 조금 넓게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형태가 살짝 보시면 직사각형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안정화의 대세가 보통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서 베이스라인을 넓게 해서 안정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젤카야누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의 형태로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여기 부분이 레이싱화 중에서는 움푹 파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쪽을 이제 파냄으로써 조금 더 경량화를 이제 만들려고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제품은 부상 이런 것들을 타겟을 한 신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베이스 라인을 넓게 만들어서 안정성에 좀 초점을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족 구도 사이즈도 되게 넓게 나왔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발이 착지할 때 흔들릴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답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들면서 참고 외국 사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좌우 신발에 대한 비틀림이 상당히 좋은 테스트의 결과를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비틀려 봤을 때 진짜 이게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노바블라스트에 비하면 많이 이게 뒤틀리는데 요거는 이제 중립하고 안정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뒤틀리는 정도 강성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블라스트도 보면은 강성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슈퍼블라스트도. 노바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좌우 비틀림이 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솔의 소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솔은 이제 FF 터보 플러스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뒤꿈치에는 퓨어 젤이라는 사용을 해서
뒤꿈치에 충격을 좀 흡수를 해주는데 포커스를 뒀다고 했고요. 그리고 안쪽 부분에는 4 가디언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구조물을 추가적으로 이제 넣어줌으로써 아치가 이제 무너지시는 분들을 좀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솔은 그렇게 이제 구조물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4 가디언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요거는 사람마다 회내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과회내가 되시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회내 정도가 조금 덜 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치가 무너지는 정도에 따라서 그 강성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의미하는 게 뭔가 했을 때 좀 더 안정하지만 데일리성을 좀 강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미드솔 소재가 FF 플러스라고 했는데 노바블라스트에 들어간 소재는 FF 블라스트 맥스폼이에요. 맥스폼과 플러스폼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좀 더 이게 반발력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말해서요. 그리고 요것보다 요게 좀 더 반발력이 좋은데, 그러면은 왜 더 좋은 소재를 이제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안정화를 이제 찾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반발력적인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충격 흡수를 조금 더 내가 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뒤에 이 젤이라는 것과 플러스 폼을 잘 적용을 시켜서 충격 흡수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드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31 같은 경우는 앞에가 30이었고 뒤에가 40이었습니다. 근데 2가 올랐어요. 2mm가 올랐기 때문에 앞에는 32고요. 그리고 뒤는 4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색이 앞쪽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토오프 하실 때 조금 더 날렵하고 편한 토오프를 좀 완성을 시켰다고 했고요. 2mm가 올라갔지만 무게는 좀 줄어들었대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젤카는 31에서 32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이 노바블라스트 같은 경우는요 230 기준으로 했을 때 180g이었고요. 젤카야노 같은 경우는 235 기준으로 했을 때 230g이었습니다. 50g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상당히 많은 무게가 차이가 나겠죠. 그거의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이제 안쪽에 구조물 4 가디언스라는 구조물과 뒤에 이제 퓨어 젤이라는 구조물,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힐컵을 단단하게 지지해주기 위해서 플라스틱 가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무게가 증가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웃솔에 있어서도 조금 더 두껍고 더 강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무게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려볼 것은 이제 어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는 이 슈퍼블라스트와 노바블라스트, 젤카야노 셋 다 같은 자가드 엔지니어드 메쉬라는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소재도 되게 통기성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기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역시나 옆에서도 벤틸레이션을 강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는 것도 보이고요. 중간중간 앞에도 벤틸레이션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도 살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통기성도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힐 패딩도 보시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재는 노바블라스트랑 슈퍼블라스트랑은 살짝 좀 다른 소재예요. 안감 힐 패딩의 내구성은 상당히 좋다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거는 알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발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힐컵이 되게 단단하거든요. 보면 이렇게 잘 굽혀지죠. 뒤에 플라스틱 가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힐컵을 되게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발목 쪽의 뒷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기능을 되게 잘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데일리 러닝화를 잘 신었던 오메로 16에도 들어가 있던 기술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도 이 플라스틱 가드라는 것이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힐컵 쪽에 이런 고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칼이나 그런 것들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신발을 신기 조금 더 편안하게 배려를 해줬다고 이제 나와 있고요. 젤카이는 31에서는 여기까지 다 덧대어져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여기 부분에만 추가적으로 이제 넣어줌으로써 좀 무게를 줄였다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 뒤에 부분에 리플렉팅 소재, 반사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러닝 시에도 시인성을 좀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바블라스트에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슈퍼블라스트에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슈레이스 같은 경우는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바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5개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가 주는 이제 의미가 뭐냐, 락다운을 할 때 신발끈을 활용해서 상단에서 눌러줄 수 있는, 프레스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잖아요. 5개에서 6개로. 그렇기 때문에 일체감을 줄 수가 있겠죠. 뒤틀리는 거를 한 번 더 위에서 락다운을 통해서 좀 더 잡아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보시게 되면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메스파 같은 경우는 잘 풀리지 않는 돌기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요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아웃솔입니다. 아웃솔은 하이브리드 아식스 그립이라는 것과 뒤축에는 아하 플러스 그립이라는 두 가지의 조합으로 아웃솔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식스 그립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아식스에서 밀고 있는 좀 좋은 소재의 그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퍼블라스트에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트레일러닝 신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노바블라스트에 비해서 조금 더 촘촘하고요. 돌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웃솔에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라는 소재를 사용했는데요. 이 소재는 검색을 해보니까 타이어에 들어가 있는 소재라고 해요. 강성이 3배 정도 두껍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두껍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힐풋으로 뛰는 주자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뒤꿈치 착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구성을 강조하고 접지력을 또 강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접지력 테스트를 해봤을 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31에서 32로 넘어오면서 10,000원이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솔도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X55 인솔을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바블라스트 5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인솔이고요. 자세한 건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요거의 이제 기능은 이제 쿠션감을 좀 더 더해주고요. 에너지 반환, 안정성, 통기성, 향균 처리, 그리고 가볍게 세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솔도 그냥 만들진 않았고 기능성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설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포 역시 되게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위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렸기 때문에 통기성을 좀 더 개선할 수가 있고요. 혀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두꺼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통기적인 부분이 안 좋기도 하고 좀 무게가 많이 늘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 소재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하지만 직접적으로 발등 위에서 좀 강하게 신발끈을 묶는 부분에만 힐 패딩이 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소재를 좀 덜어냄으로써 경량화와 발등의 이제 통증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좀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에 노바블라스트를 신었을 때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포도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레이싱화를 이제 신게 되면은 설포가 되게 이제 얇게 나오기 때문에 신발끈을 강하게 묶으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종종.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신발끈을 다시 묶고는 하는데 이런 이제 두툼한 패딩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신발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정화를 신는 분들의 보통 대부분의 생각을 해보면 한 25km 정도까지는 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30km 이상을 이미 뛰시는 분들이라면 슈퍼블라스트나 다른 카보나를 넘어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처는 회복 조깅부터 데일리 운동, 아니면 데일리 운동 중에서도 조금 긴 거리를 뛰실 때, 아니면 시간주를 뛰실 때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실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격입니다.
가격은 전작 대비해서 10,000원이 올라서요 199,900원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게 합리적일까? 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작 대비를 했을 때 포오프 쪽이 스택이 2가 높아졌다 그러면서도 경량화가 됐다 10,000원이라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했고요.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젤카야노 32 이 제품을 검색을 해봤더니 미국 족부의학협회에서 승인을 획득을 했대요.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신뢰도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된 협회에 인증을 받았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좀 놀라웠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건강이라든지 그런 기술력에 있어서 아식스가 그래도 꽤나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식스 이 젤카야노 200,000원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제품들의 경쟁사 제품들 중에서도 되게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요즘에 잘 나가는 아식스라는 이제 브랜드라는 힘과 젤카야노라는 시리즈에 대한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안정화 너무 고민하기 싫어. 근데 200,000원이 또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젤카야노 시리즈가 이 치열한 신발 시장에서 인정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평발이시거나 아치 서포터가 필요하시거나 내가 발목 통증이 계속 있으신 분들, 내전이 좀 심하신 분들, 내가 달리기가 지금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정화로 한번 달리기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젤카야노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